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무조건 당신 편이라는 책이에요. 무조건 당신 편. 이 책이 신간이라 많은 부분을 소개를 못하는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짤막짤막하게 나눠서 여러 편에 나눠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무한한 지지를 당신에게 자기 부정에서 자기 지지로 돌아서는 법에 담긴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화가 불쑥불쑥 일어나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그런 일을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감정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잘 다스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나도 모르게 확 발산이 돼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자꾸 생긴다. 그런 분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신이 화가 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화가 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날 때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지고 속에서 막 뜨거운 무언가 그냥 훅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감정이 화가 나려고 하는 막 속에서 그리고 잡다한 화가 나는 그런 생각들, 목소리가 막 짓거리잖아요. 그러한 화가 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감정이 가라앉기 전에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감정이 막 끓어오르는 화가 불쑥불쑥 막 올라왔고 막 소리 지르고 싶은 무언가 제스처를 행동으로 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생기는 그러한 순간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순간적으로 확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굴이 막 확 달아오르고 속에서 막 올라오면서 막 이렇게 속에서 막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투덜거리는 막 생각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럴 때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좀 이런 감정이 막 생긴다. 막 어떤 누군가가 무슨 행동을 했는데 그게 못마땅해서 막 투덜투덜 속에서 불만이 화가 올라오려고 할 때 심호흡을 해요. 그러면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 이것이 화가 날 일인지 내가 또 투덜거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것이 화가 날 문제인지 화를 낼 나의 감정에 불쾌한 감정 아니면 화난 감정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 자꾸 거기에 대한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하게 되면 그 화나는 감정이 조금 가라앉고요. 그리고 자꾸 생각해서 질문을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화를 낸 문제는 아니구나. 그리고 또 화를 낸다고 해서 해결하지 않고 그냥 화내지 않고 그냥 이야기해도 좋게 이야기하는 게 서로로 좋은 일이겠구나라는 그 결론이 내리게 돼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심호흡을 하시거나 숫자를 세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 방법들을 자기만의 그런 화가 막 올라왔을 때 가라앉힐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3단계에서는 감정에 남아있을 때 행동이나 말을 하고 싶은 그 충동을 참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안 좋은 감정일 때는 내가 좀 오버해서 화를 내게 되거나 불쾌한 감정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냥 평소 때 내가 감정이 좋을 때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아니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인 경우도 있고 화가 나도 그렇게 막 분출을 할 일도 아니고 그냥 좋게 이야기해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일상에서 보면. 그래서 화가 나고 싶은 행동이나 말로 소리 지르고 무언가 행동을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참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네 번째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를 화나게 했던 그 상황,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 문제를 어떻게 했어야 나한테 이로운 일이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분출을 하면서 속이 시원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결이 된다 해도 서로가 감정 상하고 안 좋아지고 껄끄러워지는 그런 관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화가 막 올라왔을 때 내가 그것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이렇게 화가 나는 경우 화를 가라앉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또 서로 그 고민에 대해서 같이 대화로 풀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소한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정말 큰 증오가 생기고 막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도 두고두고 내 마음속을 괴롭히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신분석학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간용과 연민의 감정으로 그 문제를 그 사람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정말 쉽지도 않잖아요. 아무리 간용과 용서를 하려고 해도 불쑥불쑥 어느 순간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화를 주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고 그럴 때는 내 인생에서 잊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인간들 때문에 분노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면 더 억울하잖아요. 나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네,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생각이,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다 문제 없는데 왠지 모르게 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또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럴 때 긴장감이 생기면서 약간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감정이 생겼을 때 다스릴 수 있는, 나의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6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도 자신한테 맞는 그런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한 곳에 집중하기, 어떤 내 주변에 있는 물건이나 아니면 글자나 어떤 거에 대해서 그냥 잠시 멍 때리듯 응시를 하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이 있고요. 또 심호흡하기. 심호흡하는 것은 긴장 완화에도 좋고요. 좀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잖아요. 명상할 때 그 심호흡 하듯이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내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호흡하는 게 어렵다면 호흡하면서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숫자를 세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밀가루 반죽이나 종이공 이용하기.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이나 그런 거는 이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집에서 밀가루가 있으면 모르는데 일하다가 막 그런 불안감이나 그런 긴장감이 생길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종이, 휴지 그런 거 있죠. 구길 수 있는 거. 그래서 작게 공을 주먹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주물럭주물럭 하기도 하고 쥐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왔다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그런 것도 좋고요. 주먹을 쥐었다 털어내기, 이렇게 꽉 쥐었다가
내 몸몸에 그런 불안감을 떨쳐나가라 하면서 이렇게 털어주는. 그래서 그런 TV에서도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긴장되면 막 딱 주먹을 쥐었다가 탁 털어주면서, 그리고 또 공연 전에 그 가수들 보면 온몸을 이렇게 털어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양손으로 공 주고받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그만 공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의 긴장, 불안, 그러한 것들을 완화시켜주고 줄여주는데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볼륨 줄이기. 내 안에서 약간 불안하고 긴장되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감정이 생겼을 때 내 안에서 막 시끄럽게 막 이러한 저러한 상상을 하고 시끄럽게 떠들어대잖아요. 그러한 생각들이, 그 큰 소리 내는 생각들을 볼륨이 줄이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것이 내 안에 생각을 마음속에 막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정신을, 소리를, 볼륨을 줄여준다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옛말에 정신 사납게, 정신 시끄럽다 막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지럽고 정신이 없고 막 잡다한 생각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짓거리는 그 소리를 볼륨을 줄인다 생각을 하세요. 그런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불안해 죽을 것 같아 막 이야기 하잖아요. 불안해 죽을 것 같아, 걱정돼 죽겠어 막 그러잖아요. 불안해서 걱정돼서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명심하라고. 당신은 어떻게든 그 불안을 다룰 수 있습니다. 네, 그 불안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불안들은 보통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불안, 그런 것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허상에 대한 그런 생각들 때문에 불안감, 걱정,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당장 내 앞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는,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들로,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좀 더 내 마음속에 시끄러운 불안들을, 그런 감정들을 좀 평온하게 만들고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보통 그런 불안들, 걱정들 생기는 것이, 그리고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의해서 그런 감정들이 생기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잘 나가고 다 좋은 것 같고 멋있어 보이고 하는데, 나는 왠지 그거에 비해서 초라해 보이고 늦은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작아 보이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다른 누군가와 잘 나가고 그 사람의 한 부분을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전체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거, 능력, 그런 잘하는 한 부분,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그런 뒤처지는, 다른 사람들은 다 벌써 이만큼 일어났는데 나는 이제 시작하는 그런 불안감, 거기서 오는 불안감,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감정이 생겼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변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오로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만 비교하세요. 과거의 나보다 현재의 나에게 더 나은 점이 있다면 당신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네.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느라 나에게 안 좋은 감정을, 우울한 감정을, 그리고 또 초라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의 모습에서 지금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성장해서 이만큼 경험치를 쌓고 성장해가는 그런 나 자신의 기특한, 그리고 또 그런 좋은 점들, 그리고 그런 능력들, 그런 것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또 인정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하려는 그런 노력들로, 그런 발판으로 그러한 에너지를 쏟는 것이 훨씬 더 나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소확행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소한 행복들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좀 더 활력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만의 행복거리를 몇 가지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잠시라도 숨통을 튀어보세요. 그 시간만큼은 평범하고 별것 없어 보이는 내 인생이 잠시 반짝반짝 빛을 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확행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아직 없으시다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뭘 할 때 행복하고 즐겁지? 하는 그러한 실천법들을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고 함으로써 그러한 일상 속에서 행복한 순간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행복한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삶은 빛나고 반짝반짝 행복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의 삶을 반짝반짝 빛나고 행복하게 즐거운 삶이 되도록 나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